일부 젊은 여성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마치 환상처럼 화려하고 연출된 사진들의 이면에는 굶주림으로 인해 앙상하게 마른 몸과 독촉 문자만이 남은 빚더미가 존재합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주머니에는 동전 한 뼘 없는 빈털터리 신세지만 그녀들은 이 도시에서 가장 비좁고 저렴한 아파트에 모여 서로를 가족이라 부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는 순간은 곧 생존을 위한 가혹한 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소녀들이 마주한 냉혹한 실화입니다. 他们早早就踏入社会，但并没有打算工作，而是成群结队的在深夜的街头闲晃。你找我？住哪差50的呢？找个公寓是找个公寓呗，便宜点的，便宜搂搜的住呗。100多100多的，100都借不着，100。现在凑钱凑个30再说。我给你们拿点。他们想尽办法一起凑钱，只是为了住进一晚100人民币的廉价公寓里。在这里，他们互称家人、闺蜜。他们不知道明天在哪，只知道今晚必须嗨。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화려한 인증샷 뒤에 숨겨진 나의 것 그대로의 삶의 리듬입니다. 이 집단을 식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불규칙하고 영양가가 결핍된 식사 탓에 뼈만 남은 듯 앙상한 몸매. 하지만 그 위에는 알록달록한 의상을 걸치고 짙은 화장과 온몸을 뒤덮은 문신으로 내면의 자격지심을 감추는 방패막을 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그녀들의 생활 방식은 낮과 밤이 뒤바뀐 채 정처 없이 흘러가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비용을 나누기 위해 비좁은 아파트에서 짐짝처럼 모여 살며 하루하루 빌린 돈으로 근근히 버텨나갑니다. 그녀들에게 미래란 사치스러운 단어일 뿐이며 그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른바 의형제들과 함께 현재를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단지 몸을 누일 곳을 찾기 위해 몇 푼의 돈을 구하는 것조차 그토록 버겁다면 지갑이 늘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녀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이동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그녀들이 자랑스레 비행이라 부르는 생존 기술에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이라면 고의적인 절도 혹은 무전취식이라 부를 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는 은어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태연하게 털어놓는 그녀들의 경험담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哥，快点送我回家吧。咱上中间大厦吧。行。不过目前大多数拍摄这一类影片的博主都已经被封禁了，原因也很明显，影片太过于真实，揭开太多中国社会底层青少年少女们最溃烂的一面，这显然不符合中国社会主流的正能量价值观。 在无数采访者的镜头下，有3个关键字频繁出现，分别是飞东西、崩老头、当老师，对应着他们的收入来源。采访者一般直接问：“你经常飞东西吗？”受访者的答案几乎都一样。 飞过，那当然飞过，经常飞，不飞不行。而且几乎每个人在影片中回答的时候脸上都带着灿烂的笑容，有的人还会露出一副得意的样子，好像做了什么了不起的事情一样，至少也是一件很有面子的事情。 보시다시피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한 압박감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들마저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거트 하나를 급히 숨기거나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통신장애를 핑계로 대는 일은 이제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긴 하루가 끝난 뒤 서로에게 들려주는 무용담이나 안주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임기응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해 금전적 지원을 얻어내는 방식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소 낯선 용어인 노인 사냥이라고 불립니다. 듣기에는 난해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소액의 현금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超市吃，这老妹儿你也去超市飞东西吗？去啊，我这还去一家超市啊。飞东西被抓着过吗？抓过我一回。飞的什么？当时酸奶、巧克力奶。飞了酸奶和巧克力奶。被抓着之后怎么办的呢？赔100块钱。那当时有100块钱吗？没有。那没有100块钱咋整啊？借的。红包呗。借的。找谁借的？找朋友。有借你的吗？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사람을 쉽게 믿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 그녀들이 주도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입니다. 이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젊음과 재치를 이용해 교통비나 음료수값 같은 소액의 금전 지원을 요청하고 돈을 받는 즉시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녀들에게 있어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인 논란이나 잠재적인 위험과는 무관하게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소프트 스킬이자 추가 수입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돈 돌려막기와 임시변통의 삶 속에서 과연 그녀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들에게 내일이란 너무나도 먼 이야기일까요? 현실적인 대답은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학위도 없고 온몸에 새겨진 문신으로 인해 외모적인 제약까지 받는 그녀들은 오늘만 산다는 사고방식을 선택하고 밤의 유흥가에서 일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인생을 운명에 맡겨버립니다. 이어진 대화를 통해 그녀들이 현실을 마주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那这白天能休息好吗？ 怎么睡觉？晚上醒了，对，晚上醒了有点睡觉。这仨男生是你们男朋友还是？不是小弟。深夜出车时，遇到一群精神小伙小妹蹲在公寓门口，司机上去一问才知道啊，只是为了凑100块钱开房过夜。在车上的采访，有时会聊到他们对人生的规划。妹儿，你着急走啊？不着急啊，咋了？我方便问你几个问题不？问呗。就你天天搁这摇头摇到这点回啊？散场了我就回去了，没人了也。就不上场了不回去呗？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가볍게 들릴 수 있는 이 대답은 사실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실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대가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 리듬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 건강과 외모가 일찍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의 이야기는 때때로 소셜미디어에서 흥미 위주의 소재로 소비되어 대중의 관심을 끌지만 정작 필요한 이해와 공감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젊음이 지나가고 나면 이 정처 없는 여정은 피할 수 없는 갈림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부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원치 않는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고 운 좋게 방향을 다시 잡은 이들은 공장이나 공단 같은 곳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비로소 급하게 살아온 날들을 뒤로하고 조금은 늦었을지라도 평범한 평온을 찾아 나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은 편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거운 고민이어야 합니다. 다소 거칠고 이질적인 겉모습이나 규범을 벗어난 생활 방식 뒤에는 사실 관심이 결핍되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했으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방향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서 있습니다. 이 현상은 가정과 교육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뼈아픈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방향을 잃은 이 젊은이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일까요? 아니면 가정과 지역사회가 적기에 내미는 따뜻한 손길과 올바른 인도일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셔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저희가 계속해서 더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